자, 우리 안동 어쨌든 간에 이제 댐 두 개, 댐의 도시.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농업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댐과 관련해서 이 두 개, 이 댐으로 인해서 또 피해보고 손해보는 시민들도 좀 많이 있어 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그 대응을 좀 해드려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 우리 안동댐은, 특히 안동댐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가다하게 규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댐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야 된다면 이마댐도 있어야 됩니다. 이마댐 없어요. 그럼 댐이라고 다 있느냐? 아니에요. 네. 안동댐만 유독 가닥이는 거예요. 소양감댐 거의 30%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안동은 왜 해제를 못했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제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고 봐요. 일단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림지역이 있어요. 산지에서는 또 임업용, 뭐 여러 가지 공익용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어도 임업용이나 또는 그 공익용 산지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해제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해제해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만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면적으로 따지면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칠악 중심지를 중심으로 또 농경지를 중심으로 거의 안동은 80%가 산이잖아요. 안동댐 주변 전부 산이에요. 농경지 거기 다 해봤자 10%도 안 됩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제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제하려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안동댐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해제해달라고 하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은 일단 칠악지역 중심으로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 못 지어.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 없어요. 창고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지어. 그래서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100%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해제를 하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물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류 지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수돗물 팔아가지고 안동 시민들 전체에게 수돗물을 공짜로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봉이 김성가래가 대동강 물 팔아먹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안동 물가 팔아먹어야 돼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리가 70년대 초에 물을 사서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좀 사이코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을 안 사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비정상이죠.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떻게 공기청정기 뭐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피톤치드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산업에 미리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산업 기반도 같이 구축을 해요. 왜? 안동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보존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섭섭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보존하고 그 대가로 수십 배의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농사 짓는 것보다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 보존해야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댐을 이제 애물단지로만 보지 말고 관광산업, 물산업, 또 공기산업의 기반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한다면은 안동댐과 이마댐은 완전히 보물단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농업 분야는 두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이제 농업이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안,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농업 안에도 이제 뭐 축산, 그렇죠. 임업에도 종사하시는 네, 그렇죠.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첫째 농업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좀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농업은 민족 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1위가 아니면 선진국이 아닙니다. 미국 농업 1위죠. 세계 선진국 1위입니다. 유럽, 프랑스, 유럽의 농업 1위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농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고령화되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제 농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먹거리가 없으면 TV 없어도 살아요. 쌀 없으면 죽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국에 수입한다. 농업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식량 전쟁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산업 물품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외국에서 수입을 규제하면 우리 산업이 무너지잖아요. 산업은 안 하면 돼요. 쌀을 수입 뭐하면 우리는 어떻게 못 먹고 살아요. 북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정말 민족 자산으로 생각하고 농업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15만원, 1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인건비 17만원 주고 원래같이 생강을 캐면은 인건비 가지고 생강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강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에게 일손을 공급해줘요. 예를 들면 안동에서 500명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를 기술연수생을 모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농가에는 일당 기준으로 8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숙식 또 교육비는 안동시가 부담해서 정말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 부족해서 농사 못 짓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아무리 해도 농사 지는 데는 일손이 정말 부족하다. 사과 딸 때 사과 로봇을 못 따잖아요. 근데 사과 따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과 못 따가 얼어버린다든가. 또 있긴 있는데 사과 따는데 인건비가 20만 30만 해버리면 사과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농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농민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가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100원 주고 현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은 150원, 200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보조금을 받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아예 입찰을 합니다. 100원으로 입찰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도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많은 농가가 또 혜택을 받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똑같아요. 한 개 팔아가 낫나 10개 팔아 낫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도 현금보다가 비싸지 않게 가격을 안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각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려 쓰는 건 좋은데 아침 9시에 빌리러 가야 돼요. 저녁 5시에 갖다 줘야 돼요. 특히 여름철 같으면은 새벽 4시부터 일을 하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을 못해요. 더워서.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낮에 빌리러 가서 낮에 갖다 줘야 되니까 빌리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농기계를 빌리는 사람은 또 차량이 없어요. 빌리는 데는 가격이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임대, 즉 운송비가 10만 원 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농기계를 곧바로 농가에다가 탁탁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농가는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일을 마치고 농기계를 딱 놔두면은 누가 와서 그 기계를 밤에 다시 다른 밭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서 일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농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정말 농민이 행복하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참 안동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 네. 근데 농업용수가 없어요. 안동댐과 이마댐의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밑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상류지역에 있다가 물을 못 쓰는 겁니다. 하류 지역민들은 막 놓고 물을 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맑은 물 공급하면서도 우리가 쓸 물은 내가 써야 되잖아요. 하루 빨리 상류 지역의 농민들에게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반 정도가 편리해져요.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농산물 공판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이 기다릴 때는 30일 기다려야 돼요. 3층까지 대기 번호가 와요. 근데 외지인들은 오면은 그대로 막 들어갑니다. 왜? 5톤 차에 싣고 와서 그대로 들어가요. 출하하는데 안동 사람들은 5톤 차에 싣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톤 차, 뭐 100작, 50작 이렇게 가는데 지역 농산물 공판장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농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너무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도 내국인 외국인 창구를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동 지역 주민을 위한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외지인은 외지인대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민들이 외지인 때문에 상대적인 불평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가 6%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상차, 하차, 뭐 선별 내가 재경비가 한 1,200원, 1,400원 정도 들어가요. 수수료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재경비도 낮춰야 돼요. 거기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농민들이 사과를 싣고 갑니다. 하차를 해야 되겠죠. 뭐 하차는 누가 하느냐면 농민이 합니다. 근데 수수료는 누가 떼가느냐? 농협이 떼갑니다. 그 왜 농민이 해야 되느냐? 하차를 잘 안 해주면 혹시 선별에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정말 농협이 주인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공판장이 부족하다면 시설도 빨리 늘리고 선별 시스템도 빨리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더 부족하면 공판장도 하나 증설하는 이러한 문제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과학영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적재적소에 병이 발생 치료하는 거잖아요. 토양도 각종 성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수계자암으로 인해 가지고 석회도 주고 요소도 주고 똑같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토양 건강 검진 제도를 실시해서 석회가 필요한 농가에는 석회를 줘야 될 거고 요소 비료가 필요한 농가에는 요소 비료를 줘야 되겠죠. 요소 비료가 넘치 흐르는데 또 요소를 주면 어떻게 되면 몸두렁이에 방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 영농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안동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준다면은 정말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특히 겨울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농기계가 놀고 있으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기계를 가지고 영농 작업을 대신 해줘야겠죠. 특히 면적이 작고 고령의 사람들이 많아요. 기계가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인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밭가지를 해준다든가 노타를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시켜주는 겁니다. 즉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좀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개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복지영농과 기업영농을 분리해야 된다. 복지영농은 뭐냐면은 소규모의 영농,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농민. 기업농은 대규모 영농, 이것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농민. 이걸 차별화해서 기업농과 복지영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복지영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연세가 많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 몰라요. 일을 하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싹이 크는 손자가 크는 모습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듯이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예전 생각나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게 저는 이런 영농을 복지 영농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개념을 새로 만드신 예, 분이에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지 말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왜? 거기에서 그 싹 트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은 막 들어가요. 근데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 영농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복지영농.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아니, 댐 상류에 있는 그 농민들이 물을 뻔히 보고도 본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 안농리에 그러한 농업 용수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게 왜 정말 아직까지 안타까운 개선이 일입니다. 안 됐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농민들 중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네. 축산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늘 또 어떤 정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임업은 사실 앞으로 농업은 점차적으로 임업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농업에는 투자가 사실 많이 되는 한계에 왔어요. 또 면적도 안동의 산림 면적은 70%입니다. 30%가 나머지거든요. 그럼 이 70%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업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 나무를 키워서 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무 키워서 소득을 이루지 못해요. 산에 나무를 심었으면 소나무 잘 키워서 팔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조경수 하나 잘 만들어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사태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산에 나무를 다 베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그런 걸 예방해가면서 조경수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산지에 지난번에 안동에도 나무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나면 과거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나무만 심어 놓는 겁니다. 이제는 산림 휴양 레포트 단지로 만들어야 돼요. 산불이 났으면은 어차피 환경이 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파괴된 것을 다시 살려야 돼요. 생태적으로 복원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가 산악 자전거를 한다든가 산악 오토바이를 한다든가 이런 휴양 레저 시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경수 목재로서도 팔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더불어서 산양삼을 재배해야 돼요. 산양삼이 정말 고소득 작물입니다. 근데 산양삼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면 안 돼요. 자연 환경에서 그대로 재배해요. 새가 씨를 물어서 떨어뜨리면 삼이 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산양삼 재배 농가를 보면은 인위적으로 밭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는 풀과 함께 같이 공생하면서 싸워야 돼요. 풀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 사람이 힘이 더 세지 않을까요? 온실 속에서 자란 것보다는 자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더 튼튼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래서 그러한 재배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재배단지가 어디 있느냐? 안동에 와룡 도곡리에 있어요. 네. 나중에 도곡리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변이 전부 산삼인데 그 목사님이 산삼 씨를 막 뿌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어요. 뿌려 놓으면은 그냥 자연과 함께 풀과 함께 같이 크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산삼을 많이 키워서 그것이 힐링의 재료로 건강의 재료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앞서가는 임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단순히 임업은 보존이잖아요. 절대로 손 못 대.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제 목재로도 활용하고 산림휴양 레포트 단지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산양삼에 이런 약초 식물도 재배해서 이제는 임업이 또 다른 경쟁력으로 커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업 수풀림자 임업 그게 아까 이제 그 피톤치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건강과 이게 연결되는 공기 거죠. 산업하고 네. 같이 연결해 가야 중요한 되는 거죠. 거죠. 네.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동지구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적응 계시죠? 좀 계시는데 소득이 안 되죠. 예. 거의 산림조합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농업만큼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면적은 안동시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업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하고 뭔가 임업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왜? 농업은 결국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계에 왔다. 또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득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임업 우리가 우리 안동이 나갈 또 새로운 또 모델이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민 건강 교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 하나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대안들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축산하고 임업 그 축산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예, 아까 축산. 농업을 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축산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동물 복지 제도가 실현돼야 돼요. 동물 복지. 즉 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축산을 해가 돼지 소 키워서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사람이 먹죠. 그러면은 동물들도 정말 항생제를 먹지 않고 정말 자연 환경에서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큰 동물을 사육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동물 복지거든요. 가게는 어떻게 했냐? 달걀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케이지에 닭을 집어넣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죠.
밤새도록 전구 불을 켜가지고 알을 놓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은 계란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겠죠. 이제 우리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닭도 자연 환경에서 뛰어놀면서 자연의 햇빛을 받으면서 계란을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요사이는 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케이지에 넣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돼지도 오로지 살만 찌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항생제 투여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동이 동물복지의 선도지구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역시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역시 안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임원물은 진짜 건강을 위해서 완벽하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축산 분뇨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 분뇨를 처리가 태비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축산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축산 분뇨를 태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또 축산의 한 부류가 뭐냐면 양봉이 있어요. 양봉. 안동에 양봉 농가가 많아요. 안동에 전국 꿀 생산량의 1위가 안동입니다. 그래요? 잘 모르셨죠? 몰랐네. 정말 많아요. 근데 양봉 산업이 힘들어요. 그럼 아까 임업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임업도 이제는 미른 식물을 많이 심어야 돼요. 단순하게 소마나무 이런 게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산에 미른 식물을 심어서 아카시아 꽃이 수십만 병의 꽃이 피어있다. 벚꽃이 수십만 명의 꽃이 피어있다. 누가 옵니까? 관광객이 오겠죠. 그 다음 뭐가 와요? 벌이 오겠죠. 벌.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미른 식물을 정말로 많이 식재해야 돼요. 특히 안동댐 주변에다가는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야 돼요. 아카시아를 심으면은 우리가 벌꿀 먹을 때 제일 많이 먹는 벌꿀이 뭡니까? 아카시아 꿀이죠. 벌꿀 미련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카시아는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동댐의 오염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해서 안동을 하루빨리 양봉 특구로 만들어줘야 돼요. 양봉 특구를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양봉 농가가 안동에 좀 못 오도록. 왜 이건 필요하냐면은 외지에 벌들이 자꾸 오니까 병원균이 옮기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와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에 있는 벌들이 생존하기가 힘이 들어요. 또 미른 식물이 부족한 데다가 외지의 양봉농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안동 농업 양봉의 경쟁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양봉 특구를 만들어서 안동만을 위한 특화된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임업과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몰랐던 걸 또 알았네요. 그 생강 생산량이 전국 1위잖아요. 안동은 생강, 그 다음에 마, 고추, 사과 너무 많아서 안동만을 위한 특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과가 안동의 생산량 1위거든요. 근데 가격은 어디가 더 많아요? 청송 사과가 월등히 비싸요. 그래서 안동 사과가 박스 관리를 해가지고 청송 사과로 둔갑해서 배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농산물도 이제는 브랜드 가치를 특화시켜서 안동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마케팅이 좀 부족했나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좋다 그러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송은 청송 한 개로 딱 승부를 거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1위가 참 많네. 그 꿀 생산량 1위라는 저걸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하나 있죠. 전국 문어 소비량 1위. 문어. 네. 이 북부지 우리 안동 이쪽에 뭐 경조사대 문어 사용할 문어 없으면 그 상모채를 요거도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어 소비량 1위. 꿀 생산량 1위 굉장히 지금 각인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 시민 건강 교육 이쪽 분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네, 조금 쉬고 갈까요? 조금 쉬고 갈게요. 조금 쉬고 뒤에.